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한문의 한자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종류. 페이지는 46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표의문자라고 그랬죠. 표의문자.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표의문자라고 합니다. 한자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런 글자를 보고 뜻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산을 했죠. 그러면 이 매산자죠. 매산자. 그러면 이것의 음은 산이지만 뜻은 매죠. 매.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가 이제 마운틴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표의문자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자라는 것이 뭐 이 창일이라는 분이 이제 그 눈에 있는 새의 발자국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기원을 본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고요. 여러 뭐 형태로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문해자에서 4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9,353개의 글자를 9,353개의 글자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초로 부스를 만들어요. 부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을 가지고 이제 부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9페이지를 이제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 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형. 자, 이 상형이라는 것은 일단 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코끼리의 모양을 이제 가리키죠.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상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사물 현상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다. 일단 모양을 본떴다. 떠서 만든 글자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상형은 가장 초기의 글자죠. 처음에 어떤 그림식으로 모양을 보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림과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수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상형자입니다. 부수의 대부분이. 부수의 대부분이 상형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형자는 또 뭡니까? 사물 현상의 특성을 강조한 글자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형이라는 것은 거기 그 첫째 줄에 나오죠. 49쪽에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 현상의 모양 혹은 형태를 본떠서 그림이나 도형처럼 그려서 나타낸 것을 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형의 그 모의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50페이지에서도 이제 50페이지도 보세요. 거기 위에는 좀 넘어가고요. 나무목 같은 경우 나무목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 50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뭐죠? 거기 보면 이제 나무목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뿌리, 줄기, 가지의 모양을 치와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초기의 글자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게 이제 그 어떤 나무의 줄기,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위에 뭐 가지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글자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나무의 가지고, 이거는 나무의 뿌리겠죠? 그리고 이 일자는 나무의 줄기라는 거죠. 이런 걸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같은 경우, 손 숫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손의 모양. 그게 이제 점점 변해서 손 숫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숫자가 부수로 이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부수일 경우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상형자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1페이지에 인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나왔죠? 인체. 사람의 몸이죠. 사람 인자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물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이게 붓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의를 허리를 반쯤 굽히고 일종의 절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맞대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집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혼인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모습,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모양. 자, 이거에서 이제 이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머리수자 같은 경우, 머리수 있죠. 우리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털과 두피를 본뜬 것이다. 여기 나오죠. 뭐 이런 머리털이 있고 이제 두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있는 그런 모양을 본따서 머리수자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눈목은 이런 형태에서 나온 건데 눈동자 모양이라는 거예요. 눈동자의 모양.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귀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귓바퀴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이 모양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칠 지자 같은 건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원래는 처음 글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 뒤꿈치의 위아래 모양을 본뜬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칠 지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빗자 같은 경우, 코빗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코빗자 아시죠? 그러니까 이 코빗자, 이 스스로 자자가 원래 이 코빗자의 처음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코빗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코빗자였다는 거죠. 눈 가운데로 선이 내려와서 둥글게 퍼지면서 이제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코를 형성한 거고요. 아들 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대에 쌓여 있는 어린아이 이런 식으로 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인체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천문지리의 그런 그 모양 본떠 만든 게 날일자. 해가 이렇게 생겼죠? 날일자가 된 거죠. 그다음 달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울어진 반달 같은 거죠. 이렇게 기울어진 반달의 모양에서 달월자가 나왔다는 거죠. 비우라는 것은 이제 원래 비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죠. 떨어지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비우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레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세차게 오면서 천둥 소리를 동반한 벼락이 치는 모양. 올해 레자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벼락 치는 모양에서 이런 글자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뭐 상형 문자가 이제 천문 지리와 관련된 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매산자라든가 내천자. 이거는 이제 강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모습이겠죠. 물수자. 이것도 물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 그다음에 고을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천문 지리를 본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식물을 본뜬 그런 그 본떠서 만든 글자들이 또 있어요. 동식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개견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의 곁을 지키면서 엎드려 있는 개죠. 이게 그냥 개가 아니고 엎드려 있는 개. 그 개의 옆모습을 이제 본 거죠. 옆모습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골문에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개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점점점 바뀌면서 이걸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이죠. 붓으로 쓸 때. 자, 코끼리 상자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 코끼리 4개의 다리가 있는 코끼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이제 다리도 있고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또 이렇게 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코도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모양을 이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점차.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제 점차 막 이런 식으로 그 변했고요. 이제 변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바뀐 거죠. 세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세조자인데 이것도 이제 원래 꼬리가 길고 아름다운 새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새 모양.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대나무 죽자는 이제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대나무의 모습이죠. 대나무가 이제 막 잘 자랄 때는 하루에 막 1m까지 자란다고 하죠. 특히 이제 모소대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말을 하죠. 하여튼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말마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소우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형상을 보고 쓴 거죠. 물고기 어자, 그 다음에 뭐 오이과자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라든가, 벼과자.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배죠. 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4번 나오죠. 이 기물이라는 것은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릇기자에다가 사물 물자인데 이 기물이라는 것은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본떠맞는 글자가 이제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이건 이제 땅속의 물을 가져다 먹기에 만든 생활 도구. 이 우물의 모양을 본뜬 거죠. 그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울타리 같은 걸 이제 만들 때 그런 모습이죠. 원래 이제 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문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대나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길쭉하고 얇게 쪼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죠. 예전에는 그 뭡니까 종이가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사의 길이 빛난다 그 말을 쓰죠. 이게 이제 대나무에 새겨진 역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있죠.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물건을 이렇게 밑에서 받침대로 들고 있는 이게 이제 귀가 있고요. 그런 모양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오드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윗도리 이런 모양을 그래서 이제 원래 각골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오드자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자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칼도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을 할 때 쓰는 병장기인데 이게 이제 무게 모양인데 일종의 한쪽 날이 있는 그걸 이제 칼도 두 쪽 날이 있는 것은 검자를 쓰는 거죠. 칼 검자. 그리고 이제 이게 붓으로 가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붓입니다. 붓으로 쓰일 때 칼도자가 이렇게 쓴다. 그다음에 이제 창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과자라고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쓰던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부러진 모양이면서 양쪽 날이 달려 있는 그런 모양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쓰이다가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쓰이다가 이제 이게 이 창과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 55쪽에 보면 거기 이제 그림에서 한자로 바뀌는 모양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이제 형태가 지사인데, 이 지사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일사자라고 쓰였지만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사자의 그런 그 성격을 이제 본다면, 이 지사자는 뭡니까? 정착생활과 그런 문명의 발달과 인지의 발달이죠. 인지의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추상적인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확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의 모양. 글자의 모양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뜻도 알 수 있죠. 뜻도 알 수 있는 글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사자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 56페이지부터 뭐 지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사자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교재 58쪽을 좀 보겠습니다. 58쪽. 58쪽. 58쪽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해를 가리키죠. 이 날일자는 앞에서 그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쓰죠. 이게 이제 땅인데,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합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아침단이라고 읽습니다. 아침단. 그 다음에 그 성인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성인 사람 의미하는 글자의 아래에다가 그 땅을 의미하는 그 한일자를 더해서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원래는 설립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여기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근본 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중심이 되는 부분, 이런 식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근본 본자로 쓰이는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사자는 독채지사라고 해서 독채지사. 이거는 뭐냐면 어떤 순수한 부호 플러스 기호, 이걸로 만들어진 거죠. 한일자라든가 두이자. 그다음에 이제 합체지사라는 것은 합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형자 플러스 부호죠. 상형자 플러스 부호. 이렇게 만들어져서 된 것이 이제 근본 본이라든가 끝말자가 대표적인 합체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회의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회의. 뜻을 이제 더하는 거죠. 회의라는 것은. 회의라는 것은 뜻을 이제 더하는 건데, 이 회의자의 성격은, 그 뭡니까? 이것은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해서 만드는 거죠. 글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문명의 발달에 따른 도구의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분의 분화, 나눠진다는 거죠. 신분의 분화에 따른 사회 복잡화, 사회가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의라는 것은 어떤 뜻과 뜻이 결합이 되는 그런 이제 글자들의 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자, 거기 6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60페이지에. 거기 이제 첫 번째 동문회의부터 나오죠. 동문회의. 그러니까 같을 동자에 그럴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60페이지 1번 동문회의 옆에 밑줄 치세요. 같은 모양을 가진 상형자나 지사자가 둘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거 예를 들면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불꽃염이 되죠. 불꽃염.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두 개 있으면 스풀림.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의 차자가 세 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 갱자입니다. 좀 뜻과 음이 길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갱자예요. 이 수레 차자가 세 개가 이제 연속으로 있는 글자가 동문,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문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61쪽에 나오죠. 달을 이자에다가 그럴 문자죠. 그래서 이 이문회의는 다른 모양의 이 상형과 지사, 다른 모양의 상형과 지사가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문자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인자와 창가자가 붙으면 칠벌자. 그 다음에 사람이 나무에 있으면 쉴휴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걸을 보자고 이게 있으면 건널 섭자가 되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으면 밝아지니까 밝을 명자. 이런 것을 이제 이문회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51쪽에 이제 보면 3번에 변체회의라고 나오죠. 변체라는 건 이 변자가 변할 변자거든요. 한 글자에 획이 생략됐다는 거죠. 획이 생략된 글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그 효도 효자, 이거는 이제 원래 늙을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합해진 거죠. 효도할 효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힘쓸 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죠. 이렇게 이런 글자가 이제 합해지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자자도 이 두 개의 그런 그 글자가 합해지는, 그러니까 한 글자에 이제 합해지면서 한 글자의 핵이 좀 생략이 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겸성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겸성회의. 그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이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겸성. 겸성은 한쪽에 발음이 유지되는 글자예요. 한쪽에 발음이 유지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자 여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게 원래는 이 자체도 비자죠. 비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 종 비자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글자만 이렇게 쓰이면 이제 엎드려 있다는 그런 의미의 비자인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자가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형성자가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이제 형성이에요. 소리성자 이렇게 쓰죠. 이 형성자는 이제 어떤 그 문명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이 확장되겠죠. 의사 표현의 확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뜻과 소리를 합해서 뜻과 소리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가 형성이 돼요. 새로운 글자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그 숫자와 표현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힌다. 아주 크게 넓힌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양으로 의미를 표시하는 형부가 있겠죠. 형부와 그 다음에 도금을 표시하는 성부가 있어요.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부분과 뜻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강강자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물이니까 뜻 부분이고 요게 음 부분이죠. 그러면 원래 이 글자는 공이잖아요, 발음이. 근데 이걸 이제 공이라고 안 읽고 강이라고 있죠. 뭐 또는 강강이라고 있는데 강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물 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게 뜻 부분, 이게 음 부분이 원래는 가이 가짜죠. 근데 이걸 그냥 하자라고 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이 뭐 똑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똑같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4쪽으로 이제 넘겨 보시면 왼쪽이 음이 부가되고 오른쪽이 도금부가 되는 자형 우성이라고 나오죠. 왼쪽이 모양이고 오른쪽이 소리라는 거죠. 소리성자. 자, 그걸 이제 좌형 우성이라고 합니다. 6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형우성. 성은 소리, 형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메아메자가 이렇게 써졌죠. 메아메자. 요 메아메자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나무의 종류를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특징을 나타내는 글자, 이제 나무 목자고요. 이런 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그 모양, 나무, 매화나무, 이게 매화매자잖아요. 매화나무 매자. 나무라는 걸 이제 쓰고, 요게 이제 이 글자에 이제 의미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매일 할 때 요 매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글자를 집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수나무 개자 이렇게 쓰는 거. 이것만 봐도 나무라는 거 알 수 있죠. 기둥주자. 이것도 원래 이제 주인 주자에다가 이제 이게 음이고 주인 주. 그다음에 이게 기둥이 나무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짝칼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원래는 이것만 해도 반자인데 이게 이제 여기 사람 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짝칼반이 된 이것도 반인데 그래서 원래 이제 반자라는 것은 소를 해부해서 나누듯이 이제 둘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글자가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불을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자에다가 이제 이런 창성할 창자가 썼죠. 그래서 해를 위아래로 결합해서 번성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잘치도 이제 번성할 창자입니다. 입구자가 있어 입으로 부른다는 거죠. 불을 창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밑에 이런 부류의 글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글자들을 이제 보면, 뭐, 그 술깰 성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술 주자가 있고, 이렇게 별 성자죠, 성자. 그러니까 이게 음부분이 된 거고, 술을 마셨다가 이제, 깨겠죠. 그러니까 이제 깰 성이 되는 거죠. 깰 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뜻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 글자는 이제 풀을 청자인데 청으로 읽혀야 되는데 정으로 읽힌 거죠. 자, 그래서 감정하는 뜻. 뭐 이 오리온 초코파이 선전할 때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초코파이 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를 안자 같은 경우는 손 숫자에다가 이렇게 편안한 안자죠. 그러니까 이 안자가 의미고 손으로 누르겠죠. 누를 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글자들 쭉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음미부가 되고 왼쪽이 도금부가 되는 그 두 번째 형태가 좌형, 그 다음에 우성이 되는 거죠. 왼쪽은 그런 이제 왼쪽이 도금부 이제 되고 그 오른쪽이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울 전자 같은 거 싸울 전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원래 창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게 이제 헛단자잖아요. 헛단자. 이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합해지면서 이제 발음은 원래 이제 단이지만 전으로 된 글자로 이제 쓰여버리죠. 그래서 싸울 전. 그다음 판가름할 판자. 칼, 이게 칼이죠. 그다음에 나눈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진고로 삼는 문서를 반으로 잘라서 가진 다음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문서든 뭐 어떤 거울이든 이렇게 맞춰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좌, 이 증좌라는 건 증거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삼았다는 데서 유래했고요. 이마 액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이죠. 이마 액자. 이거는 이제 머리를 나타내는 원래 이제 이게 머리 혈자예요. 이거하고 넓은 것을 지칭하는 이게 이제 손님 객자인데 사람 객자인데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요게 이제 넓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 액자가 됐다. 그래서 이런 글자에 속하는 글자들이 이제 뭐 그 이런 글자 있죠. 공자. 공을 세운다 할 때 공이죠. 여기 이제 이게 장인 공자 공이죠. 음부분이죠. 이게 음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힘력자가 들어간 거죠. 붕세붕자 같은 경우도 이 글자가 법붕자죠. 여기 세 조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붕이라는 의미 있는 것이고 여기에 뜻이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을 군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고을 군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군이라는 의미잖아요. 요게 땅을 의미하는 거니까 고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가 의미부가 되고 아래가 도금부가 되는 상형 문자도 있어요. 위가 의미부가 되고, 그러니까 상형이라는 것은 위의 모양이라는 거죠. 상형. 아래가 소리다. 하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꽃자자. 이 글자는 이 글자만 해도 대로하자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꽃 풀초변이 있으니까 꽃이 되겠죠. 구름 문자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글자가 이게 운할 운자, 이르단 운자죠. 여기에 이제 구름이 있으니까 그 비가 또 있으니까 그 구름운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구름이 이제 뭉게뭉게 피어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안개를 나타내는 무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비우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쓸 무자 이런 게 있죠. 이런 무자가 이제 합해지면서 안개 무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음이 되는 것이고, 요 모양이 이제 안개 모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오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삭간 입자. 이 글자만 해도 입이죠. 여기 대나무가 있으니까 삭간. 약간 화살 전자. 자, 이것도 뭡니까? 밑에 있는 게 그 앞전자 아닙니까? 원래 전이라는 의미 있고, 여기 대나무가 있으니까 화살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자들이 쭉 나오게 있습니다. 별성자 같은 경우는 해 일자에다가 생길 성자죠. 생길 날 생자죠. 근데 이제 생자가 성자로 의미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별이 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아래가 의미가 되고 위가 도금부가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하형 상성이라고 합니다. 아래가 모양이 되고 위가 소리가 된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글자죠. 충성 충자. 원래는 이제 가운데 중자죠. 중인데 이제 중이라는 것에서 충이 나온 것이고,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겠죠. 잊을망자는 이 글자가 의미죠. 그래서 마음이 망했다. 잊을망자죠. 이런 글자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지혜 지자. 이것만 해도 지자죠. 여기 이 글자가 붙은 거죠. 놀랄 경자도 마찬가지죠. 이 글자만 해도 경인데 여기 말마자가 붙은 거죠. 놀랄 경. 이런 거라든가. 삶을 자자도 이 글자만 해도 이제 자자인데 여기다 불화변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삶을 자자죠. 뭐 생각할 상자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자인데 밑에 이제 이렇게 있죠. 음은 상이고 이게 마음이니까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안이 의미가 되고 바깥이 도금부가 되는 그런 걸 내형 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형 외성.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이제 들을 문자 같은 경우가 있죠. 들을 문자를 보면 여기 이제 문 문자가 이렇게 있고 기가 있죠. 이렇게. 이 글자만 해도 이게 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출입문에 귀를 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을 담당하는 이게 이제 발음이 되고 안쪽 귀 이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말 잘할 변자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따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변으로 소리나는 글자인데 요 중간에 이제 말이 있잖아요. 말. 그래서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범민할 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문자인데 마음 심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민이라는 발음으로 바뀐 거죠. 마음이니까 범민한다. 그다음에 물을 문자는 이 문 문자에 입 있죠. 문에 입을 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깥이 의미가 되고 안쪽이 도금부가 돼. 이걸 이제 외형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바깥이 의미니까 이 글자를 이제 보면 자, 요 글자만 해도 고죠. 음으로. 여기 이제 싸고 있죠. 쌓여 있어요. 뭔가를 에워싸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다 굳을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불병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제 그 병들어 기댈 역 이게 이제 아파 있다는 의미죠. 이 글자가 나오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병이라는 게 있죠. 갑을병정에.
그래서 이제 아플 병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글자들이 있는 것이 이제 그 감옥 영자 같은 거, 입구자 안에 하여금 영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갇혀 있다. 감옥령 이런 것이 되는 거고, 둘레 위자도 이 글자만 해도 이제 그 위가 되는 거죠. 위. 이렇게 이제 뭐 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둘레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전주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가차가 있어요. 이 전주와 가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이제 이 전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주할 때 이 주, 자, 이건 67쪽을 보십시오. 이 전이라는 게 수레구를 전자예요. 수레가 굴러간다는 거죠. 이 주자는 물될 주자죠. 물될 주자. 그래서 이 전주자의 성격은 어떤 사회의 그런 발전에 따른 그런 문화의 다양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이건 뭡니까? 기존의 글자, 기존의 그런 그 기존의 글자에다가 뭡니까? 새로운 뜻을 이제 담는 거죠. 새로운 뜻을 담는 방법이다.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글자의 어떤 구성 원리가 아니라 운용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글자들은 이제 같은 부수죠. 그리고 도금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의미가 비슷함.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조건, 이런 것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서도 이제 이걸 이제 보통 그 형전설과 있고 음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68쪽으로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68쪽입니다. 68쪽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형전설이에요. 자, 형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금을 두고, 거기다 쓰세요. 도금을 두고 뜻만 바꾸는 글자. 뜻만 바꾸는 글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형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도금은 그대로 두고 이것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뜻을 바꾸는 글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길도자에 대한 예가 나오죠. 길도자. 자, 이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 줄로 길게 뻗어 있어서 사람을 이제 일정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길. 이게 이제 길이 이제 이렇게 가는 길죠. 로드죠, 로드.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추상적인 의미를 가져서 사람이 지켜야 될 그 도리 이게 되는 거예요. 도리. 이런 뜻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또는 이제 사물현상이 지니고 있는 이치 같은 거 이런 의미로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장자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이 길장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지혜. 그러니까 이게 길장자도 되지만 또 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칩이라고 하고 이제 장, 뭐뭐 장, 무슨 장 이런 말 쓸 때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음전설이 나오죠. 이번에 음전설. 음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뜻과 음을 달리하는 글자예요. 뜻과 음을 달리하는 글자. 그걸 이제 음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글자죠. 이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글자가 있는데, 자, 어떨 때는 법도를 나타낼 때는 도가 되고요. 이게 헤아리다 할 때는 탁이 돼요.
자, 음이 달라지죠. 뜻도 달라지죠. 자, 이런 것이 음전설이에요. 또 몇 개 더 해보면 뭐 이 글자도 원래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수잖아요. 셀수. 수로 읽죠. 숫자. 자주 할 때는 삭이 돼요. 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도 다 아시죠? 이 글자도 원래는 아칼락이잖아요. 아칼락. 아칼락도 되지만 미어할 이럴 때는 오가 돼. 악이 아니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있죠. 이 글자도 어떻습니까? 바꿀 할 때는 역이 되지만 시울 할 때는 이가 되죠. 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 내릴 강. 내리다 할 때는 강이죠. 근데 이게 항복할 할 때는 항이 돼요. 강이 아니죠. 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도 고칠 경이지만 또 다른 뜻 다시 갱이 되죠. 자, 이렇게 음이 달라지죠. 또 이 글자도 회복할 할 때는 이제 복이죠. 돌아온다. 근데 다시 할 때는 부가 돼요. 또 이 글자도 먹을 할 때는 식이지만 밥 할 때는 사가 되죠. 자, 이렇게 음이 다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죠. 이런 것을 음전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의 유형이 바로 가차예요. 가차. 가차라는 것은 이제 글자를 빌린다는 거죠. 이 가짜가 빌릴 가짜거든요. 빌릴 가짜. 글자를 빌린다는 뜻입니다. 빌리다. 그래서 이 가짜자는 어떤 이 세계화에 따른 언어의 다양성, 언어가 달라지죠. 다양성의 기인한 필요성. 이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은 이제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 필요죠. 외국어 표기가 필요하겠죠.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성어와 의성어와 의태어의 표현이 필요해요. 또는 이제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경우. 글자가 없는 경우. 또 기존 글자에 도금만 이제 가져다 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차에는 1번, 2번, 3번이 이제 가차에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차에 보면 이제 1번을 보면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서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서 한 가차.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글자가 여기 보면 올레자죠. 올레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상형자로 보리의 모양이 있어. 보리 모양을 본뜬 글자였는데, 근데 이제 오고 간다는 뜻으로 왕래라는 글자가 말은 있었는데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보리맥이었는데 이 올레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리맥자는 다시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쓰게 되죠. 이게 보리맥자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콩두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제상의 양편에 이제 어떤 고기나 젖이나 국다이 음식을 담아놓는 제기를 가리키는 글자였어요. 상형자. 원래 콩을 의미하는 이제 글자였는데 이제 숙이죠, 숙. 콩류 전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이걸 이제 콩두자로 바뀌어 쓴 거죠. 원래는 제기에 이제 그런 제사상에서 쓰는 그런 음식을 담아놓은 나무였는데 이게 이제 콩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뜻을 빌려서 한 가차가 있죠. 여기에 이제 속하는 글자가 이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엘리베이터는 그 한자에서 이제 쓰려니까 전제라고 하죠. 전제. 그러니까 이게 번개전자의 사다리 제자거든요. 사다리 제자. 사다리제. 이런 글자가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벗붕이라고 할 때 벗붕자. 벗붕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쓰이는데, 원래는 이제 한 사람이 양쪽 어깨에 돈을 메고 물건을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사회관계, 이런 글자였어, 원래는. 요게 이제 친구라는 의미로 쓰이죠. 부모 유신할 때도 이 글자 쓰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다. 이제 쓰는 글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일자가 이제 너무 이렇게 쉬우니까 한일자를 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한일자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그 쓰는 경우가 있죠. 한일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수표라든가 이런 걸 쓸 때 한일자는 위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도금만 빌려서 쓰는 그런 그 글자들이 있는데, 세 번째가 도금만 빌려서 쓴 가차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아세아. 우리가 아세아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쓸 때 글자들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이 어떤 뜻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글자들 이렇게 빌려오는 거니까 이 아세아가 아시아죠. 그다음에 뭐 독일, 우리가 독일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독일, 독일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도이칠란드, 원래 이제 도이칠란드 뭐 이런 글자를 이제 쓰려다 보니까 독일로 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백님, 베를린이라고 있죠. 롬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건 라마라고 합니다. 라마, 롬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리를 이렇게 쓰죠. 페리스죠, 페리스. 그다음에 이제 뉴턴이라고 이제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뉴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돈이죠, 우돈. 그다음 베이컨 같은 분은 백은, 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뿌리 근자를 썼죠, 백은.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죠. 아리스토텔이라고 하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리 이사자 써서 다 마늘 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이제 나무죠. 이거는 이제 원래 귀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산스크리트어 건데 어디에 귀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바 세기 할 때 사바를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음만 빌려와서 쓰는 거죠. 이걸 뜻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도금만 빌려서 한 가차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한자에 대해서 이제 6개의 그런 그 한자의 유형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한자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